안녕하세요. 자, 저는 대치 미리탐구에서 통합사회를 한국사 맡고 있는 김기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어머님들 또 이렇게 현장에서 뵙고 또 호흡하면서 좀 설명회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또 시국인지라 비대면이라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들 뵙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리탐구에서는 통합사회나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이제, 겨울방학 이제 예비고 애들, 중산애들 올라간 거 맞이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교과목의 특징, 그 다음 한국사 교과목의 특징,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이제 미래탐구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한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통합사회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교과목 자체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여론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일단은 올해 지금 1학년 애들, 앞으로 이제 예비 고2죠. 얘네들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가 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미 2018년에 통합사회 과목은 이제 신설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교과서로 계속해서 수업을 해왔는데, 근데 한국사는 이제 교과서 개발이 좀 늦어지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던 교과서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근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단원이 좀 바뀌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좀 많이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혼란은 없고, 아마 이제 제가 올해 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학교들 내신 특징들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아직 뭐 학교가 발표되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일부 자사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원 측에 얘기를 해서 이 설명의 자료를 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라고 얘기를 할 테니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주변 학교의 내신의 출제 경향이 이런 식이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사실 이것도 올해 기준이고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월 중순쯤 돼서 이제 학교 발표된 이후에 학교별 설명회를 할 때 제 담당 학교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는 좀 넘어갈 예정이고, 그냥 이제 제가 링크 걸어드리는 것만 좀 확인하셔서 뭐 이런 학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의 참고 정도로 확인해 주시고, 뭐 제 강의 특징이나 수업 관리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사회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수능 심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일단은 현 교육과정이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문이과 다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구분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는 이제 수능 사회탐구 신학 과목 중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일반 사회 영역에는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윤리 영역에서는 세학의 윤리와 윤리학 서양이 있고, 그 다음 지리 영역에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목이 잘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영역에서 우리 사회문화, 법정, 정치화법, 경제, 그 다음에 지리 영역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윤리 영역에서 윤리학 서양, 세학의 윤리, 이 과목들의 일부 내용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과목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에요. 그 수능 선택 과목의 역사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있는데 얘는 완전 역사 영역이기 때문에 통합사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죠. 한국사 말씀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통합사회는 그러면 크게 대영역이 윤리라는 영역과 지리라는 영역과 일반 사회라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과목들 중에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통합사회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 좀 많이 힘들고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은 조금 많이 쉬워요, 사실은. 왜냐면 2학기 때는 6단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리 우세라서, 근데 지리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흥미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2학기 쪽에 들어가는 단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애들이 통합사 2학기 때 되게 쉬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1학기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각 단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각 단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드리면서 좀 1학기 때는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2학기 때 운영을 하거나 그런 예시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은 법정 이수단위가 총 4단이에요. 4단위. 4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4시간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학교에서. 근데 이제 법정 이수단위가 4단위이지만 학교별 재량으로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이 주변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3단위를 배치합니다. 3단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시간을 배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애초에 법정 이수단위가 3단위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라는 과목과 한국사라는 과목이 각각 3단위 총 6단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으로서 이게 꽤 단위수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2단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위수가 늘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과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로만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교과서 사실 펼쳐보면은 뭐 이런 거야?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냈다가는 다 같이 100점 나오겠죠? 그러면 등급 산정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요 주변 학교 애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모인 애들이고 또 상위권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낸다면은 사실상 다 100점 맞아요. 다 100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이 내용은 좀 가벼울 수 있어도 근데 통합사회에 내려와 있는 과목들이 전부 다 수능과 연관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의 수능 기출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물론 학교에서 수업 자체를 빡세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빡세게 해서 시험도 빡세게 조지는 학교가 있는데 근데 학교 수업은 그냥 설설하면서 시험만 조지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가능한 과목이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조금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통합과학도 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 공부의 순위가 밀려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밀려나간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없고 수학도 애들이 정작 1학기 때 들어가면은 국영수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합과학이.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통합사회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좀 만만히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얼레벌레 놀다가 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책 펼치고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냥 에이 뭐 나는 뭐 이거 갈 거니까 뭐 사탕은 포기할래. 유지를 하면서 통합사회나 한국사회나 전부 다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단위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1학기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학교를 어디에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좀 뭐 통합사회 문제가 쉽게 나온 학교도 있고 어렵게 나온 학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게 나온 학교만 결정됐는데 통합사회를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갔다. 어떻게 그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막 7등급, 8등급, 9등급 나와요, 애들.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은 여기 사실 이제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선행을 치든가 아니면 겨울방학 때 국영수가 좀 많이 바쁘니까 국영수에 좀 집중을 하시고 과학이나 대신 이제 각 학교별로 각 학원마다 학교별 내신 대회반이 열리니까 그 내신 대회반을 그냥 쭉 정쟁시키시던가 뭐 중간 대비, 뭐 기말 대비, 중간 대비, 기말 대비 이런 식으로 시키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간에 학원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2학기 때는 조금 덜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1학기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단원 되게 쉽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이 이게 자연환경과 인간인데 이게 지금 세계지리 파트거든요. 세계지리 파트. 근데 이제 세계지리 파트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기후 파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 기후 파트에서 많이 급발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게 뭐냐면 수능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끌어다가 많이 내는 편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이 있으면 통합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통합사회라는 게 지리도 있고 일반사회도 있고 윤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제 6차 교육과정 때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었고, 제가 6차 교육과정으로 수능 왔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통사회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수능 과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도 사범대학에서도 공통사회 자격증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 과목 자체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학교 현장에도 공통사회 교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거의 끝물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합사회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이걸 한 번에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리 선생님 한 분, 뭐 일반 선생님 한 분, 일반사회 선생님 한 분, 윤리 있으면 윤리 선생님 한 분, 3명이 들어오거나, 근데 진짜 학교 현장에서 윤리 선생님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가 2분 들어오시거나, 일반사회 한 분, 일반사회 2분 들어오시거나, 지리 한 분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과목을 엄청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일반사회인데, 뭐 자기가 뭐 법 전공이다. 그럼 법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단원이 어디냐? 4단원이거든요, 4단원. 법단원이 4단원.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아니면 자기 이제 전공단원이 경제단원이다. 그러면 경제 조지는 거예요. 경제가 최상의 최상? 특히 요 5단원 경제단원에서 애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리다. 보통 지리생님들은 따로 이게 세부 전공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지리는 이제 세계지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급발진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학기에 좀 수능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단원에서 특히 2단원이나 3단원은 좀 가볍게 나옵니다. 근데 3단원도 세게 나온 학교가 있어요. 특히 지리 강한 학교들이 뭐 숙명, 진선, 경기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그냥 지리만 미쳐가지고 내거든요. 한국 지리도 여기 3단원도 엄청 빡세게 내요.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특히 경기여고 애들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여기서. 숙명여고 애들이나.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안 나온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고, 어느 정도의 수능 심화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물론 전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30문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25문제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5문제가 문제라는 거야, 5문제. 5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문제를 내고, 수능 기출 문제의 변형이나 아니면은 수능 수준 이상의 그런 아이들의 문제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등급별 확보가, 등급 나누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통 1학기 단원에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특히 경제단원 엄청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경제단원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이게 지금 5-1에서도 이제 합리적 선택이나 기회비용 파트고요. 국제무역 확대, 무역이론 파트에서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리적 사고력을 좀 요구를 하는데, 이 수리적 사고력이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5단원 경제 파트예요. 근데 보통 이제 경제 파트는 1학기 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1학기 때 경제 파트는 안 나가고 2학기 때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진선여고나 은광여고나 뭐 숙명여고 이런 여고 학교들이 보통 경제단원을 2단원으로 밀었고, 2학기를 밀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경제단원을 1학기에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항상 1학기 경제, 특히 1학기 기말고사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 경제단원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요. 근데 이것도 엄청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실 조금 이 시간을 많이 길게 두고 좀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단원이 또 난이도 최상인데,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윤리 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학교의 윤리교사가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교사가 들어가면 헬파티가 벌어지지만, 윤리교사가 보통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세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윤리가 강한 학교가 진선이랑 이제 중동고거든요. 진선이랑 중동고 같은 경우는 여기 윤리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를 엄청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보통 이제 2학기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윤리 교사가 들어가면 어려운 거지. 그냥 일반사회 선생님이나 지리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가르치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롤스랑 로직이라는 사상가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고요. 현대철학자이고,
애들이 이거 자체에 그냥 철학적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예요. 롤스 로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롤스 로직은 차이점으로 애들 다 맞춰요. 근데 공통점 물어보면 애들 다 틀려요. 거의 대부분의 킬러 문제는 롤스 로직 공통점 물어버리면 돼요. 둘 다 공의주의 비판했다. 둘 다 자유주의자다. 둘 다 뭐 절대적 정의다.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애들이 선생님 이거 차이점만 있잖아요. 애들이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6단원이 그렇고 그 7단원 굉장히 쾌적합니다. 되게 쉬워요. 7단원, 8단원 들어가면 애들 막 신나요. 선생님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네요.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9단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원 파트나 인구 파트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2학기 진도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1, 2, 3, 4단원을 1학기에 나가는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2학기. 그러니까 경제단원이 2학기로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단원의 주요 내용을 1학기 때 배우고 나머지는 2학기로 넘기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학기 때 애들이 굉장히 뭐한다?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내용을 겨울방학 때 사실 근데 겨울방학 때 제 시간이 많거든요. 겨울방학 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둔다라는 게 내신 준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제가 웬만하면 학원 보내지 말라고 잘 얘기하거든요. 어민들한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물론 강사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해요. 통합사회, 한국사. 근데 한국사는 차치하고 나서도 통합사회 혼자 하기 좀 어려운 과목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2단원이랑 5단원의 조직 때문에 그래요. 2단원 지리 파트랑 세계 지리 파트, 기후 파트랑 5단원의 경제 파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한국사나 이제 중학교 사회 과목에 대한 공부가 거의 안 돼 있는 친구나 혹은 좀 약했던 친구들이 1학년 때 올라와서 많이 여기서 이제 많이 발려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가장 시간이 많을 때는 바로 요 겨울방학 때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방학 때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투트랙 말씀드린 거예요. 투트랙. 어떤 투트랙이냐. 그러니까 방학 때 선행을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학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각 이제 정기고사 때마다 대비반이 있으니까 그 대비반에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혼자 내비두면 망하는 과목이에요. 대체로 이게. 혼자 내비두면은. 혼자 내비둬서 잘하면 참 좋은데 혼자 내비두면은 대표적으로 망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지만 또 이제 괴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아야지 1등도 되는 거거든요. 통합사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 좀 유의를 해주시고 요거는 뭐, 예, 그렇죠. 뭐 제가 추가적으로 다 이미 했던 내용들이라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계속 녹아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때는 선행진도가 이루어진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중간, 기말 때 학교별 내신 대회반이 있으니, 뭐가 투트랙이냐면은, 자, 학기 중에 시간이 없으면은 방학 특강을 통해 선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 학기 중에 시간이 조금 난다면은 각 내신 정기대회반을 통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게 좀 옳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사는 별거 없고요. 일단은 얘는 필수 과목 됐고, 얘도 수능에서 봅니다. 근데 그 수능 한국사는 정말 쉬워요. 솔직히 이거 수능 한국사 3등급 못 나오면 저 매국노라거든요. 제가 이제 고3 수능 한국사 들어가면은 제가 일부러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기서 3등급 안 되는 새끼 손 들어. 그럼 애들 막 쭈뼛쭈뼛 손 들어요. 그럼 이게 매국노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수능 필수 한국사 너무 쉬워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3등급 안 나오면 진짜 혼나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1 내신 한국사는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절대평가고요. 얘는 당연히 상대평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내용 좀 어렵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의 변화. 내용의 변화기보다는 단원별 배분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5대5였어요. 5대5. 근데 이제는 전근대사 25%에 근현대사 75%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얘가 3대7의 비율이죠. 왜냐면은 지금 단원이 총 4개 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아니라 올해 했고 내년에 이어지는 거겠죠. 자, 1단원은 전근대사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를 1단원에 다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120페이지에 선사시대, 뭐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다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예요. 이게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역사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면은 완전 1학기 중간고사는 개껌인 거예요. 완전 꿀 빨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네. 이러면서 애들이 잘 하는데, 근데 중학교 때 역사가 안 된 친구들은 정말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고 있었는데 잘 때는 분명히 고려시대인데 일어날 때가 조선시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뭐 잘 때 막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만들었는데 일어났더니 막 신라 삼부통일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담, 사례담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조선시대예요. 막 이런 일들 막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2단원이 개항기라고 해서 개항기는 이제 흥선대원구부터 강제 병합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쭉 이어지는 사건 순서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일장전기입니다. 3단원 일장전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막 단체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독립운동가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자꾸 이분들이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서 이것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또 가시면서 막 이름도 똑같은 걸로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독립당은 뭐 한국 독립당만 종류만 4개 있어요. 4개. 그거를 다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여기서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학기 때에는 애들이 통합사회 때문에 힘든데 2학기 때에는 뭐 때문에 힘들다? 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실 4단원 현대 파트는 말 그대로 현대는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 이제 마이크로하게 쪼개지는 거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뭐 어차피 공부 암기로 극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한국사도 뭐 만만치 않게 됐지만 그래도 이쁘게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는 1단원, 기말고사는 2단원, 뭐 2학기 중간 3단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거의 학교별로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 진도가 좀 느린 학교들이 4단원까지 못 나가고 3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두 가지 분류예요. 다 나간 학교와 다 못 나가서 3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에 있는 학교,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때에는 사실 애들이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한국사를 중학교 때 열심히 했다는 전제를 깔고서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고, 오히려 2학기 때에는 통합사회는 쉬워지면서 뭐가 어려워진다, 한국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반대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등한국사에서 중등과정에서 한국사가 취약했던 학생이라면은 꼭 들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많이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또 이 고1 한국사를 조금 투자할 필요가 왜 있냐면, 고1 한국사를 투자를 해놓으면 고3 때 한국사 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1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고1 때 배운 걸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고3 때.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이과 애들요, 이 한국사 3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의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 참사를 겪지 않으려면 사실 이때부터 조금 차근차근 준비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번 설명회 때는 따로 좀 시간을 할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자료를 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학원에다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각자 다운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 생각하는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의 참고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설명회에서 설명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 그냥 제가 요거 다운로드 링크를 좀 학원에 부탁을 할 테니까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이런 뭐 내용이구나, 그 정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죠. 제가 이제 담당했던 학교들 정리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홍보 시간인데요. 근데 제 홍보 딱히 뭐 할 건 없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전교사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사회랑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학원사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대치동에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보통 외부에서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교육에 뛰어들어서 지금 10년째 대치동 내신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이제 홍보 문구니까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관리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강의의 내용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홍보하시는 분도 비슷할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현장 강의 전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 촬영분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메일로 계속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좀 그거에 여러 가지 좀 소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유튜브의 방식이든 뭐 네이버 밴드의 방식이든 뭐 아니면은 뭐 이메일 발송의 방식이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결석자나 뭐 학습 미진자, 그렇죠? 학습 미진자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의 문제도 있겠죠.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에 늘 항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 파일을 언제든지 제공을 할 수 있고, 예, 매시간 테스트는 기본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의 나름대로의 좀 강점이자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제 매시간 이제 복습과제가 나갑니다. 복습과제가 좀 빡세게 나가요. 많이 나갈 때는 100문제씩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적게 나가면 3, 40문 나가고. 근데 이 복습과제가 나간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애들이 숙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숙제 내면은 이제 채점은 저희 조교진들이 할 거예요. 채점은 저희 조교진들이 할 건데, 근데 틀린 문제에 대한 그 직접 첨삭을 제가 일일이 달아서 다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문제를 풀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너희들이 뭐 퀘스천 마크를 달든, 뭐 형광펜을 치워놓든, 뭔가 니들이 의사표시를 해놔라. 의사표시를 해놓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포스트잇도 붙여주고, 할 테니까 나를 좀 많이 괴롭혀라.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강사가 직접 다 첨삭해가지고 다시 피드백 나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뭘 좀 몰랐구나. 제가 이제 채점은 이제 조교들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첨삭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들이 좀 약한 부분, 강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추가 자료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영상을 좀 제공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금 1대1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첨삭을 가지고 이제 첨삭하고 상담하고 그런 걸 1대1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면일 때만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일 경우에는 제가 그 숙제 과제 피드백을 학원 데스크를 통해서 숙제를 받고, 근데 또 이제 숙제를 어쨌든 간에 뭐 수업 자료는 뭐 이제 뭐 이게 뭐 PDF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필름으로 나가거나 하겠지만 비대면일 경우.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올 거 아니니까,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또 받으러 오시고 뭐 하시니까, 제가 아마 이번에 만약에 비대면으로 개강하게 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숙제는 받고 제가 첨삭을 한 다음에 스캔 넣어가지고 제가 조금 어머님들한테 그 스캔 첨삭한 부분들을 좀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관리만큼은 제가 정말 자랑할 만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강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를 좀 제가 직접 좀 따져보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자 발송이야 기본이겠죠, 최근에. 자, 이런 이제 관리 방안이 있고, 뭐 이렇게 문자 나가고, 이거 엑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가 미래탐구에서 강의를 총 3개를 열었어요. 근데 그 3개의 강의가 전부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통합사의 전단원 특강이 있어요. 통합사의 전단원 특강은 뭐냐면, 그러니까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1학기 진도, 2학기 진도를 모두 포괄하는 거거든요. 이 통합사회 전단원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면, 한국사는 난 잘해. 한국사는 난 여기서 잘했어. 근데, 사실 뭐 5단원이나 6단원 같은 좀 최상위 단원을 미리 학습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한국사가 아닌 통합사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러한 이제 특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국사 전단원 특강이 있습니다. 한국사 전단원까지는 아니고, 사실 한국사를 8회에 다 나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한국사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그러니까 4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가 2학기 여름방학 때 할 생각이고, 1, 2, 3단원 해가지고 이제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자경기 부분을 좀 심화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특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역사가 많이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사만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특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의 한국사 연합 특강이 있습니다. 연합 특강은 1학기 진도의 한 80% 정도를 나가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통합사회도 보내고, 한국사도 보내고, 그 사탐학원을 2번이나 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국영수도 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왔을 때 통합사회나 한국사를 동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준비를 했으니, 이제 자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특강을 좀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고, 여러 가지 것 좀 설명드렸는데,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의 자료는 제가 학원에 부탁을 해서 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